시작하면 될까? 어.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은 계속 이런 RC 서킷을 그 해석을 할 거고, 이때 뭐 매번마다 이렇게 그 미분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뭐 풀어도 뭐 되긴 하는데, 예, 그러면 보통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물론 항상 RC 서킷만 아니고 뭐 RL 서킷도 나오고 뭐 몇 가지 그 패턴들이 나올 텐데, 뭐 이 과목에서 지금 그렇게 뭐 아주 다양한 종류를 뭐 많이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형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R과 C가 같이 있는 이런 회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가지 약간 직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계속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인풋 볼티지로 뭐 이렇게 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C라는 그 커패시터를 가지고 있고, 예,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여기 사이에 그 전압, 그 요 커패시터의 양변에 걸리는 그 전압 강화의 크기를 V sub C라고 할 때, 얘는 결국에는 그 여기와 같은 이런 익스포넨셜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그 인투이션 중에 하나가, 물론 제일 처음에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그 우리가 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는 순간에 그때 여기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0초에서부터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도대체 여기에 값이 얼마냐,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의 크기를 그냥 어떤 고정된 값, 이런 값으로 딱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의 형태는 사실은 완전히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V sub 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마지막에는 이 V sub i에 도달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직관적인 설명도 뭐였냐면, 사실 커패시터를 잘 따져보면은 이거는 두 개의 전극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에 그냥 와이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위로 싹 자른 그런 상황하고 약간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여기가 오픈 서킷이면은, 그럼 여기서의 전압이랑 여기서의 전압은 무조건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끊어져 있기,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전류가 막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어느 정도의 전류가 딱 그러니까 전하량이 여기 쌓였다. 그래서 여기에 쌓인 전압의 크기와 여기에 가해준 이렇게 그 컨스탄트한 어떤 이런 전압의 크기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여기로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롱텀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얘는 이 값하고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 그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는 값은 제가 V0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수식을 풀어보면은 사실은 항상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얘를 저희가 실제로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플러스를 해보면, V sub c는 제일 처음에는 그 여기에 초기 값인 뭐 V0가 VI보다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뭐 작은 경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은, 시작하는 점은 당연히 V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최종 값은 항상 여기가 컨스탄트 밸류면은 그럼 그 값이 여기에 나타난다 해가지고 V sub i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값은 여기로 계속 그 후렴을 할 거고, 그때 이 값이 이런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얘가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럼 여기 시작하는 요거의 기울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결국에는 여기의 시간이 RC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예, 이 RC 값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그 계속 그 강조했던 그런 어떤 직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오히려 거의 이거 미분 방정식 안 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항상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안 풀고 그냥 이 솔루션을 계속 활용하면서, 예, 그 결과를 유도해낼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예.
그러면은 어, 이제 다시 원래 저희가 처음에 왜 컵페스터 문제를 생각했었는지 그 모티베이션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러한 더블 인버터 같은 회로 뭐 꼭 더블 인버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는 계속 그 디지털 회로를 다룬다는 거는 어떤 게이트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엔드원 아시죠? 그런 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게이트에 또 입력으로 들어갈 텐데 뭐를 알고 있냐면 모든 게이트들, 그러니까 CMOS로 만들어진 모든 게이트들은 결국에 입력에 이렇게 그 CMOS들의 게이트들이 계속 연결되는 형태? 이런 걸로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저런 회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할 때 했듯이 여기에 뭐 이렇게 그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그 뭐 게이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얘 일반적인 출력은 이쪽 드레인 쪽에서 떼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 쪽에 그 게이트 입력으로 연결되는 뭐 이런 형태 뭐 이거와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일부러 그 붙여놓은 건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일종의 커패시턴스가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페르시릭 커패시턴스라고 불렀고 그래서 마치 여기에 이런 커패시터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에 뭐 그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그런 저희가 원하지 않는 애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애가 달리게 되면은 저희는 원래 이 회로가 하는 거를 원했던 게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해지는 그 출력 요 다음 게이트에 가해지는 입력 전압을 B라고 부르면은 저희는 뭘 원했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그 그러니까 A에 가해지는 전압을 뭐 예를 들면은 뭐 5볼트를 가했다가 그다음에 0볼트로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좀 기다렸다가 다시 5볼트를 바꿨다가 뭐 그다음에 또 0볼트로 바뀌면은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B에 나타나는 전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 회로 자체는 일종의 낫 게이트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5볼트가 들어오면 그때는 여기가 그 0볼트가 돼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5볼트니까 이 일종의 이 스위치를 닫아줘서 얘가 그 그라운드에 쇼트가 되고 물론 여기에 예, 그 약간의 그 보통은 그 턴온 전압이 턴온 리지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뭐 R sub ON이라는 뭐 이런 정도의 성분이 있긴 하겠지만 만약 얘를 무시하면은 얘는 완전히 그라운드에 쇼트가 됐다가 그러니까 B의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면은 여기 이렇게 곧장 올라가고 왜냐면 이게 이제 오픈이 돼 버리니까 모든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은 여기의 값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V sub S라고 돼 있는 얘가.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곧장 적용이 돼서 갑자기 V sub S가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얘가 온이 되면은 여기에 곧장 쇼트가 되니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아이디어란 이런 인버터의 그런 그 결과를 기대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듯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커패시턴스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얘가 보통 이렇게 그 익스포넨셜의 함수처럼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게 그 다음 게이트를 얘를 작동을 하려면 저희가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를 배울 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요게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요게 0보다 조금만 커도 그걸 무조건 1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일종의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그 스레시홀드보다 커질 때만 이제 실제로 얘가 켜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로우 스레시홀드보다 낮아질 때만 그때만 얘가 꺼졌다고 봐서 그다음에 얘에 대한 출력이 또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다음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신호가 전달되는 때는 이만큼씩의 딜레이가 생긴다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기에 얼만큼의 그런 딜레이를 만드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볼 거는 뭐냐면 먼저 요 경우를 볼게요. 그러니까 요 경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A가 한동안 계속 그 5볼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계속 그 클로즈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얘의 전압이 그 0볼트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이제 이게 오픈 서킷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에
실제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 그거를 좀 보자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이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 뭐 복잡하게 여기에 뭐 그 커패시터 저기 뭐 게이트 그 모스펫 디바이스 달려 있고 막 그러지만 일단 여기서 당장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당장은 이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쪽에 대한 그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일단 얘가 존재하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유일하게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기는 커패시턴스가 여기 존재하는 거. 그 정도만 저희가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0V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그 5V였다가 0V로 딱 바뀌는 요 순간에 바뀌자마자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그 요쪽 회로에서 결국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 그 V sub S랑 그 다음에 저항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열렸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 애랑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부분도 뒤쪽에는 얘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얘가 거꾸로 이쪽에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얘는 마치 저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CGS라는 이런 커패시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렇게 뭐 V sub S라고 했지만 그 저희가 이전까지 많이 했던 그런 어널시스랑 좀 유사하게 하려면 마치 얘가 V sub S라는 이런 어떤 컨스탄트 전압이 여기에 걸려 있는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가정하는 게 여기에 스위치가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A 값이 갑자기 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스위치가 탁 열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여기에 그럼 나타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이 회로에 영향을 끼치는 애는 얘랑 여기는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이쪽은 나중에 영향을 줄 거지 얘가 거꾸로 영향을 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거 딱 세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세 개로 이루어진 회로는 사실은 요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그 RC 회로랑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문제를 푼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근데 여기에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한 가지 약간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런 RC 서킷을 정확하게 풀려면은 초기 값이 뭐고 그다음에 여기에 걸려 있는 컨스탄트 전압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주어졌죠? B sub S로 주어졌는데 얘가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을 시작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얼마가 저장돼 있었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이렇게 낼 거거든요, 보통은. 자, 근데 저희가 진짜 여기에 처음에 시작한 그러니까 요거를 B sub C, B sub C라고 했을 때 얘가 시간이 T일 때 얼마인지를 정말 저희는 모르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T 바로 직전까지 여기가 타임 T인데 시간 T 직전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A에다가 5V를 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여기에 쇼트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잠깐 동안은 얘를 무시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뒤에서는 얘를 다시 또 약간 고려를 할 텐데 일단은 얘가 0인 경우로 먼저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쇼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5V에서 0V로 바뀌기 바로 직전까지는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걸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0V.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얘의 초기 값을 0V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문제 풀 때 저희가 그러니까 n차의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저희는 초기 조건을 n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초기 조건을 제가 무조건 다 주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 값은 0V, 그 다음에 최종 값은 V sub S가 되는 그러한 그 RC 서킷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거에 v sub c가 이럴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금방 요 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v sub i는 입력 전압이니까 여기서 v sub s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v no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초기값인데 초기값이 0이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v sub s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 c 뭐 gs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플롯을 해보면은 얘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기 밸류, 초기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최종 값이 b sub s가 되는 이러한 익스포넨셜 커브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측했던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또 뭘 알고 싶냐면, 그래서 도대체 얘가 스위칭이 언제 되느냐. 이 값이 스위칭이 되려면 이 값이 B out high라는 이러한 스트레치홀드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언제 넘는지 그 시간을 제가 궁금해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T rise time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요거를 알려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 값이 B sub OH가 주어졌을 때 얘를 만족하는 T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저희가 방정식 푸는 문제랑 똑같고 그러면 제가 B sub S 빼기 B sub OH는 그러면 얘는 B sub S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뭐 마이너스 T 오버 RC G sub S C sub GS가 되고 그다음에 얘를 나누고 그다음에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T에 R sub C GS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분모에 있는 애를 여기 양변에서 또 곱해주면은 R 곱하기 C G sub S 해가지고 마이너스 T니까 T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어야 되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한 게 요거의 라이즈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무슨 문제를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는 반대로 얘가 쭉 가다가 이제 탁 올라가는 이 순간을 한번 또 고려를 해볼 거예요. 이 문제는 얘랑 아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가 달랐냐면 원래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 0볼트가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오픈이 돼 있다가 이제는 얘가 스위치가 갑자기 탁 닫히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지금 앞에서는 제가 그 초기 조건을 잡기 위해서 그때 얘가 온이 됐을 때의 그 저항을 그냥 잠깐 무시를 했었는데 뭐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온을 고려를 해라 말라 뭐 그런 것들은 다 인스트럭션을 줄 거니까 뭐 그거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얘가 닫히긴 했는데 여전히 R 온이 있는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닫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다시 5볼트가 그러니까 0볼트에서 5볼트로 바뀌면서 얘가 닫혔는데 이제는 여기에 이것까지 고려하는 이런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지긴 하죠.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는 문제가 그러고 보면은 아까랑 약간 유사하게 여기에 그 Csub GS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어,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그 R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에 R 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B sub S에 연결된 거니까 다르게 제가 이거를 그려보면은 얘는 이 정도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요거를 그대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어 여기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서만 일어나는 걸 관심 있다. 그럴 경우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꽤 쉬운 테크닉이 뭐냐면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이죠.
왜냐하면 요거를 이렇게 풀지 말고 저희가 훨씬 더 친숙한 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BTH와 그 다음에 RTH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걸로 그냥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다시 이게 원래 맨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요 형태로 그냥 이퀴바런트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뭐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VTH 같은 경우에는, 자, VTH는 결국에는 여기서의 전압이 얼마, 그러니까 여기를 뗐을 때 여기서의 전압이 얼마인지 그거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결국 R 더하기 R 온에 R온에다가 V sub S를 한 거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RTH는 어떻게 구했냐면 그때는 얘를 0볼트를 했을 때 그때 이쪽에서 바라본 그 저항의 합이었죠. 근데 그거는 결국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저항과 이 저항이 패러렐 저항으로 나타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RTH는 R과 R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일일이 구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렇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의 회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저희가 처음 썼던 요 회로랑 거의 유사하니까 거의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이 값도 아는데,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도대체 그러면 G sub 그 V sub GS의 초기 값이 얼마냐? 그리고 제가 여기에 혹시라도 여기 지금 아까 이전 경우에는 제가 0시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어떤 다른 시간을 찍긴 할 텐데, 사실은 이런 해석들은 다 시간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다시 0초라고 잡는다고 해서 뭐 해석한 결과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게 그 실제 이런 시간이 뭐 0, 그러니까 0초가 아니라 뭐 이거를 뭐 어떤 t라는 시간으로 했을 때 t 쪽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런 식을 다 적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통 평행이동을 하기 위해서 t-t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그냥 식이 이쪽으로 t만큼 평행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여기가 t인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새로운 그냥 시간이 0인 그런 좌표로 다시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다 풀고 마지막에 필요하면 그냥 평행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물을 때, 아니 뭐그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뭐 0초에서는 얼마였고 뭐 t초에서는 얼마였고 뭐 그런 식으로 물으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여기가 t가 0이라고 생각하고 다 풀고 난 다음에 그냥 필요한 그냥 평행이동 정도만 해주면은, 예, 그러면 되고, 많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0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 예, 그런 식으로 보통 물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0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0초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예, 여전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러면은 예,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요게 그 0볼트에서 5볼트로 바뀐 거, 예, 요게 다시 0초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그럼 0초 전까지는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오픈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커브를 그렸을 텐데, 저희가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꿨다라고 가정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미 세츄레이션 된 이 B sub S에 도달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얘가 0초에서 이니셜 밸류는 얼마라고 가정을 해야 되죠? 이게 B sub S가 되야겠죠. 제가 여기 이미 여기까지 도달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잘 안 오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처음 케이스랑 이번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는데, 두 번째 케이스일 때 그 저희가 보는 거는 0초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A 값이 0볼트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5볼트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스위칭을 갑자기 0에서 그냥 5볼트를 탁 바꿀 건데, 0볼트를 여기다 아까 가했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오픈 서킷이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V sub S랑 RC로 이루어진 그런 요거랑 유사한 회로 아까 제가 지웠던 그 회로가 나타났을 거고, 그리고 그때 솔루션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얘가 0V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익스포넨셜에 올라가서 V sub S 근처에서 세츄레이션이 된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을 갑자기 0V에서 5V로 탁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오픈 서킷이었다가 얘가 이제 클로즈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R1이 남아있다는 정도까지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고, 근데 여전히 그 Vsub,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된,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났어야 되는 전압, 아니면은 여기에 나타났어야 되는 전압은 요 0초 바로 직전까지는 Vsub S예요. 그리고 커패시턴스의 값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점프를 하진 않죠. 얘는 그 일종의 메모리 같은 기능이고,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 충전지 가치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충전할 수 있는 어떤 배터리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전하를 많이 쌓아놨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전하가 0V로 확 떨어질 리는 없겠죠. 저희가 쓰는 만큼만 그만큼씩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0초에서 그 여기에다가 0V를 가다가 갑자기 여기 5V를 가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전하량이 갑자기 사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있었던 양이 거의 유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든지 뭐 늘어나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어, 여기에 남아 있었어야 될,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에 남아 있었어야 될 전하량은 여기에 나타났던 V sub S의 전압하고 동등한 만큼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여기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의 그 초기 값은 저희는 V sub S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질문이 없으면은 알아들은 걸로 가정하고. 네. 그래서 어 그럼 이제 문제가 다 정의가 된 거죠. 초기 값은 V sub S고 그 다음에 최종 값은 V sub TH가 돼야 되는 이 문제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저희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 sub GS, 뭐 V sub C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겠죠. V sub C는 예, 얘는 다시 여기 보면은 그 전압값,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준 전압값인 V sub i가 여기는 V sub th니까 V sub th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초기 값이 V sub s가 되고 그 다음에 V sub th가 인풋 전압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 sub 아, r sub cs라고 제가 하려다가 왜냐면 여기 rth니까 요거를 r sub th 곱하기 cgs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예, 또 다시 제가 그려보면은 여기서는 그 V sub S가 훨씬 더 큰 값이고, 예, 왜냐면 저희가 VTH는 V sub S를 디바이드 해가지고 그거의 일종의 몇 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VTH는 되게 낮은 값이고, 그 다음에 V sub S는 뭐 한 5V에 가까운 이런 값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게 도대체 그러면 얘가 언제 그 꺼질 거냐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여기 스레시홀드가 있으면은 B out low라는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언제 닿을 거냐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BOL이 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T를 다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계산은 어 예,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이걸로 전체를 나누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th cgs는 자연 로그의 b out 로우 빼기 bth 그다음에 b sub s 나누기 bth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제가 자연 로그로 했으니까 얘도 익스포넨셜 처음에는 이건데 제가 여기다 자연 로그를 취하면은 그러면 얘가 빠지고 마이너스 t에 RTH에 CGS 이렇게 됐다가 얘를 다시 또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러면은 T는 마이너스 RTH CG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그 결과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딜레이 같은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빠르게 막 스위칭을 해도 결국에 나오는 딜레이는 사실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 있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입력 단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커패시턴스가 결국엔 얘의 속도를 좌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저희가 그 뭐 컴퓨터 CPU 같은 경우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많은 계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그 계산할 때 그 컴퓨터의 클럭을 되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걔를 막 무작정 빨리 바꿀 수가 없는 게 이거를 너무 빨리 바꾸면은 얘가 실제로 올라가기도 전에 또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얘는 실제로 전압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켜진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꺼져 있는 걸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오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회로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바꾸더라도 이게 얘가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큰 시간 동안 이만큼 기다려줘야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컴퓨터의 클럭을 아무리 빠르게 높이려고 해도 이런 게 결국엔 제한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 PC에서 사용되는 CPU의 클럭이 보통 최대 얼마 정도 근처인 줄 아세요? 예, 4기가. 예, 예, 4기가헤르츠 정도. 예, 뭐, 예, 보통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기가헤르츠가 한 10년도 넘게 거의 그 근처예요. 예, 뭐, 10년 전에 한 3기가 정도 3기가헤르츠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래봤자, 예, 보통 나머지의 그런 기술 발전되는 속도에 비하면은 CPU 클럭 속도는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런 것 중에 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빠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보통은 AP라고 부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근데 걔네들도 결국에 하는 역할은 다 CPU인데, 걔네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몇 기가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속도가? 다 딴 데 쳐다보고 외면하고 있는데, 한 뭐 2, 3년 전, 한 3, 4년 전? 뭐, 그때쯤엔 거의 1기가 헤르츠 이상이 거의 없었고요. 요즘에는 한 2, 3기가짜리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것들의 속도를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막 무작정 그렇게 빠르게 못하는 게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런 커패시턴스 밸류 때문에 그냥 이 속도가 제한되는 거 그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또 계산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런 커패시턴스가 있으면은 어, 예, 사실은 뭐 커패시턴스랑 그다음에 저항이 같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열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클럭 속도를 막 마음대로 못 늘리는 게 그러면 이런 전화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엄청 뜨거워질 거고 그건 사실 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냥 무작정 올릴 수 없는 예, 그런 기술적인 다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더 질문 없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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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VIL이 정확하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은 요 디바이스에서의 스펙을 만족하는 뭐 그것만 그냥 따져가지고. 예.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좀, 그러니까 그 토이 프로블럼이라 가지고 예, 이렇게만 그냥 정의하고 넘어요. 예,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약간 그 커패시터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돼서 예, 요걸로 돌아올게요. 자, 제가 커패시터가 약간 하는 역할이 일종의 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도대체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 얼마인지 뭐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되게 아이디어란 어떤 커패시터가 있을 때 여기에 저희가 그럼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자동차의 제일 큰 그 뭐라고 그러죠? 바틀렉?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배터리가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걸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데, 뭐 그게 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면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200km도 못 간다고 뭐 거의 쓸모없는 예, 그런 거라고 막 비난까지 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정확하게는 컵패스터는 그런 배터리량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니까 실제 이런 컴패서가 주어졌을 때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일단 여기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그 아이디어란 컴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다시 또 그 전압원을 이렇게 가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지를 보통은 계산하려면 저희가 이번 학기 처음에 배웠던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여기에 저항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디바이스에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주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 그게 사실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보통 여기가 이게 커패시터가 아니라,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뭐 V라는 만큼이 걸려 있을 때 여기에 전류가 I만큼 흐르면은 그러면 얘는 보통은 저희가 사용되는 에너지의 파워는 예, 보통 뭐 시간당 예, 파워는 얘는 V 곱하기 I 해가지고 예, 여기 걸린 전압과 얘의 곱으로 보통은 나타냈었는데 이게 그냥 초당 소모가 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이죠. 근데 커패시터랑 저항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항은 실제로 이렇게 일을 받자마자 곧장 이거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냥 다 소모를 해버려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커패시터는 사실은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란 이런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긴 하는데 소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 그 저희 뭐 저희 집 초등학생 애가 맨날 게임 머니를 달라고 해서 예, 애들은 계속 돈을 쓰는데 부모들은 계속 저축을 하듯이 커패시터나 아니면 뒤에서 배울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계속 에너지를 저장만 하고 커패시터랑 아이디어란 인덕터는 예, 저장만 하고 걔네들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필요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돈을 다 쓰냐면 집에 있는 예, 그거는 다 저항들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금 개발할 때는 얘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냥 약간 블랙박스처럼 생각해 놓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흘려야 되는 전류의 양과 그다음에 그때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하면은, 그럼 여기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쌓일지를 그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시간당 뭐 이게 파워라는 게 시간당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어떤 일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저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이 커패시터의 관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그 관계가 Q는 CV라는 관계였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쌓이는 전하량의 크기는 결국엔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차이, 예, 여기에 이렇게 비례하고 그거에 대한 상수가 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걸로부터 저희가 곧장 유도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시간에 대한 전하량의 변화량 해가지고 결국엔 이게 예, 이 관계식인 거죠. 이거 뭐 이 관계식마저도 여기서 금방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요거를 반드시 외워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예, 요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여기에 저희가 가해주는 그 일의 양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럼 제가 어느 시간, 뭐 처음에는 얘가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전하량도, 그러니까 뭐 t가 0일 때 여기에 있는 전하량도 0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비례해서 여기에 전압도 0인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갑자기 탁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전류를 막 가해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얘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그 익스포넨셜하게 세츄레이션 될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이게 다 세츄레이션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전류의 양도 0이 되잖아요. 그럼 그땐 더 이상 그 에너지를 더 이상 가해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다 가해주는 에너지의 그 양은 전하 곱하기 전류인데 전류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여기에 전압이 세츄레이션이 되면은 여기에 전압 차이와 여기에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류도 0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흐르는 거.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저희가 에너지가 가지 않을 테니까 결국엔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그 시간 0부터 무한대 시간까지 저희가 총 가해준 그 전압과 그 전류의 곱에 대해서 일종의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총, 총 저장된 에너지의 양은 결국엔 뭐로 해주면 되냐면, 그, 어, 예. 일단 예를 해주면은 그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는 그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델타 T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총 쌓인 그 에너지의 양은 V 곱하기 I에다가 그 시간에 대한 적분,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뭐 V랑 그러면 I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했을 때, 보통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 계산하는 테크닉은 뭐냐면, 어, 예, 여기에 보면은, 예, 요 관계를 보면요. 이게 시간은, 예, 요거를 다르게 쓰면은, 그, I 곱하기 dt는 얘는 cdv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여기에다가 v가 있고, 그 다음에 I 곱하기 dt는 c 곱하기 dv가 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 c는 사실 상수가 되기 때문에 v 곱하기 dv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뭐 일종의 이런 식처럼 보이잖아요. 그 t 곱하기 dt는 그러면 얘는 적분을 보통 어떻게 뭐 아니면 뭐 x로 할까요? 뭐 이렇게 적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적분은 얘는 보통 2분의 1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처음에는 제가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치환을 하면은 그냥 전압에 대한 적분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얘를 그럴 경우에는 얘가 아까 처음에 0초부터 거의 무한대 시간까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시간을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는 0초일 때는 전압이 0볼트고 그 다음에 무한대 갔을 때는 전압이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얘가 마지막에 세츄레이션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해야 되는 그 구간이 V sub I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요. 예, 그러면은 0에서 V sub I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뭐 2분의 C에다가 그 다음에 V 제곱에 그 적분의 구간이 0에서부터 V sub I니까 요거를 다 넣어주면은 얘는 2분의 C V sub I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적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적분하면 그냥 시간에 대해서 그대로 적분하는 거를 많이 배웠을 텐데, 여기서 그냥 그 변수가 치환되고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 컵패스트에 저장된 그래서 에너지의 양을 보통 나타낼 때는 뭐 2분의 C 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저희가 여기에 그 C 곱하기 V는 Q 그러니까 저장된 그 전하량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저 관계를 또 적용하면 뭐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컵패스터에 그 뭐 몇 볼트만큼의 그러니까 전압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컵패스터에 현재 저장된 그 에너지의 양은 거기에 그러니까 전압의 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저희가
주어진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턴스 밸류가 있을 테니까 그 값을 곱해가지고 이게 전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양이다 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까 뭐 배터리처럼 이걸 이미 충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곧장 이 저항을 그냥 연결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그 에너지가 다 요 저항을 통해서 다 소모가 됩니다. 그때는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되겠죠. 예, 보통 그런 식으로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적분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오히려 저희가 약간 더 좀 더 친숙했던 예, 뭐 익스포넨셜 함수가 얼마나 친숙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만 다시 적분을 한번 해보면은 다르게 쓰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정한 문제가 결국에는 시간이 0일 때, V가 시간이 0일 때는 0이었다가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 그 V 값을 가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는 얘가 V 값으로 수렴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식은 여기에 가해지는 V sub t는 얘는 B 예, 뭐 BI라고 하면은 BI 빼기 그 다음에 BI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값 가지고 또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전류라는 거는 이 전압을 시간에 대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C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얘는 C 곱하기 얘에 대한 미분이면은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얘는 그 상수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I 상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RC분의 1 나오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예, 뭐 이걸 좀 더 간략하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예, C 지워지고 그다음 플러스 플러스 돼서 R분의 B sub I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와 같이 저희가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게 이거 전체 사용된 그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엔 저희가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B sub C 곱하기 I sub C를 DT로 적분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면 B sub C는 얘는 B sub I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가 되고요. 그 다음에 I sub C는 지금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얘가 B sub I 오버 R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해서 이거 전체를 DT로 이렇게 적분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와 얘는 다 상수기 때문에 적분의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B sub I의 제곱 R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건데 그럼 얘가 여기에 1에 곱해지면은 이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의 R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곱해지면은 이거는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오버 RC 예,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거에 적분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R분의 B sub I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익스포넨셜에 뭐 AX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걸 미분을 하면은 A가 앞에 튀어나오니까 거꾸로 적분을 하면은 이게 A분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도 지금 적분을 해보면은 어 마이너스 RC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 여기 이미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RC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오버 RC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0초부터 무한대초까지의 적분으로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RC를 공통으로 다 빼버리면 그럼 얘랑 여기에 R은 서로 지워줄 테니까
그리고 C를 앞으로 빼면은, 그냥 2분의 C를 앞으로 그냥 뺀다고 생각하면 2분의 C B sub i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의, 그러니까 제가 이걸 2분의 C를 통으로 뺐으니까 여기에 2가 남아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그 다음에 무한대를 여기다 넣으면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을 여기다 넣으면 빼기 익스포넨셜 0승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텀은 요거를 만들어냈고, 뒤에 텀은 얘는 제가 2분의 C를 통으로 뺐으니까 그냥 이 앞에 곱해지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t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 그 다음에 t에다가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게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요거 전체는 그냥 1이 돼서 예, 얘의 값은 다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 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똑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근을 할 때 그 볼티지에 대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뭐 그 상수들도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티지 값이 얼마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저희가 이미 요렇게 풀었던 그러니까 요거를 풀었던 이 결과를 그대로 이 적분에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좀 더 친숙한 그런 적분의 형태가 될 거고 그 결과는 어쨌든 똑같다. 예, 그래서 뭐좀잘 그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어, 예, 뭐 제가 뭐 열심히 유도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통 컵페스터 얘기를 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공식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컵페스터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의 양 결국에는 2분의 1 C 컵페스터에는 2분의 1 C V 제곱의 양의 에너지가 저장된다. 예, 이거 두 가지만 사실 외우면은 나머지는 이 관계로 그냥 예, 적용해서 대부분 다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는 그 앞에서 배웠던 컵페스터의 관계랑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 사실 이거를 꼭 수업에서 커버를 해야 될까 약간 고민하는데 근데 또 저게 안 할 수는 없는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컵페스터가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이전에는 저희가 주로 봤던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전압 소스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여기다 전압 소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연결했다 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다 이렇게 그 i라는 애를 갖다 붙였다 하면은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정확하게 가해주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정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0초까지는 전류의 값이 0이다가 0초에서 갑자기 i라는 값으로 어떤 컨스탄트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이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다 전압 소스를 가하고 여기에 막 예, 저항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엔 보통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 게 여기에 볼티지가 고정돼 있는데 여기에 볼티지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전하를 싸움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막 저렇게 복잡한 미분 방식을 풀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주어진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가 그냥 일정한 전류가 무조건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의 전압이 걸렸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C 곱하기 dV 오버 dt인데 저희가 여기에 가해지는 전류의 양이 그냥 고정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예, dV 오버 dt가 결국엔 C분의 I가 되는 거고 예,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량이 일정한 값으로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V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C분의 I만큼의 이만큼의 시간으로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VT가 그러니까 T가 0일 때 얘의 초기값이 V 낫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V 낫 정도만 더해주면은 이게 그냥 그 결과입니다. 그럼 오히려 훨씬 더 쉬운 문제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뭐 흔하진 않아가지고, 예, 뭐 좀 그냥 이건 수학적으로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얘가 약간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는 다뤘던 여기에다 만약에 이렇게 볼치기 소스를 가하면은, 예, 그럼 보통 항상 제가 여기다가 그 저항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전압을 뭐 어떤 갑자기 5볼트를 딱 가했는데 여기에 걸려 있는 여기에 이미 처음에 초기에 저장돼 있는 그 전하량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의 크기가 한 2볼트밖에 안 된다. 근데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기는 5볼트, 여기는 2볼트인데 얘를 쇼트했다? 그럼 여기에 얼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되죠? 얼마죠? 감이 안 오시나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이디얼하게 그러니까 R 값이 0인 이런 저항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에 뭐 5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볼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전압 차이는 3볼트인데, 그러면 그때 흘러야 되는 전류의 양은 그냥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0이니까 얘는 얼마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이거 무한대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런 문제를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이런 회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전압을 뭐 어떤 때는 시간이 뭐 처음에는 얘가 0볼트를, 그러니까 VT가 어떤 경우에는 0볼트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1볼트가 가게 하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뭐 T초인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극단적으로 봤던 경우는 언제였냐면 0초일 때 0이다가 갑자기 이걸 1볼트를 쫙 올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1볼트를 갑자기 확 올려가지고 이런 경우,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일단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어, 얘와 얘가 전압이 그냥 무조건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통하지 않고 곧장 연결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얘의 전압이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면은 여기에 걸리는 어, 전압도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항상 요거를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아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크기는 항상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이 전류를 제가 이걸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0초 이전에는 계속 이게 0볼트였으니까, 그럼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자 0이라서 계속 0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제가 요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계속 증가를 시켰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C 곱하기 V가 그러니까 1볼트 바뀔 때 시간이 T만큼 걸리는 거니까 결국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의 양은, 얘는 갑자기 일정하게 그 T초 동안에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거의 양은 T분의 C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가 여기에 전압의 변화를 딱 멈추고 다시 1볼트를 유지했다. 그럼 그때는 다시 기울기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 이것도 앞의 문제처럼 더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거만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저희가 보통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게 아무리 제가 빠르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의 기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작은 t 동안 1볼트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그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러니까 요것처럼 요런 입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결국에 제가 요 t를 계속 줄이면은 그리고 여기에 볼티지는 계속 1볼트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요걸 계속 줄이면은 결국에는 요 값은 줄어드는데 그와 동시에 이 값이 t라는 그 시간이 계속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그럼 얘는 그 전체적인 값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점점 그 뭐 줄였다 이렇게 줄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더 빠르게 하면은 그럼 얘가 처음에는 이 정도에 해당되는 뭔가 어떤 이런 전류가 흘렀다가 그다음에 이걸 점점 기울기를 좁힘에 따라서 얘는 더 얇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높은 이런 전류의 양이 흐르고 계속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거의 그 무한대로 가는 이런 함수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수학적으로는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예, 원래는 이런 전기전자회로 해석할 때 이런 델타 펑션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제가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어서 예, 그래서 이런 게 개념적으로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예, 뭐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뭐 시험에도 내진 않겠다는 뜻이긴 한데 예, 요즘 TA들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막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잘 막아볼게요. 네. 예, 그, 예, 뭐 방지턱까지 혹시 얘기해서 뭐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예, 하나의 좀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만 더 다루고, 예,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컴포넌트는 다 커패시터였잖아요. 근데 커패시터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컴포넌트가 뭐냐면 인덕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인덕터가 뭔지를 한번 보면은, 뭐, 아마 그러니까 인덕터도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런 그 과학 관련된 과목에서 한 번 이상은 다들 봤을 텐데,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보통은 그 전기 법칙에서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와이어가 있는데, 얘를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 학기 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그럼 자기장이 생기죠? 예,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해서 보통은 뭐 요렇게 그 자기장이 생긴다.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보통 표시할 때는 요쪽에서는 그 칠판의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화살을 요렇게 그러니까 화살이 있을 때 화살촉이 요렇게 있을 때 요 앞쪽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요렇게 보일 거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보면은 보통 화살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이런 형태를 가지니까 뒤쪽에서 보면 얘는 X처럼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이런 표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화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와이어에다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이런 와이어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그냥 그 장기장이 생기는데 얘를 저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어떤 그 금속으로 된 심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심이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비어 있는데 이런 빈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와이어를 이렇게 감았다. 예, 이런 식으로 감아서 그래서 여기는 여기 어떤 봉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와이어를 감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얘가 뒤쪽에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요 뒤쪽에 이렇게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계속 빙글빙글, 예,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 암페어의 법칙이 사실은 여기도 여전히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리고 있을 때, 여기에 그 오른나사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얘 때문에 이쪽으로 그 튀어나오는 그런 그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가 여기쯤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도 여전히 그, 예, 제가 이걸 되게 펼쳐진 것처럼 했잖아요. 얘를 만약에 코일을 되게 촘촘하게 감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거의 뒤쪽으로 거의 그 수직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그 자기장은 결국에는 이쪽 요 밑에서 볼 때는 요, 그, 그러니까 코일이 삥삥 감겨 있을 때 안쪽에서는 이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쪽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코일의 바깥쪽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된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뒤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 전류가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저 뒤쪽으로 갈 때 이쪽에서는 그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칠판 밖으로 튀어나오는 예, 이런 형태가 생길 겁니다. 제가 뭘 잘못 그렸나? 아, 예,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로 가면 다시 얘가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튀어나오고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걸 제가 이렇게 풀었었지만 사실은 얘들이 되게 촘촘하게 감겨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그 여기 있는 와이어랑 여기 있는 와이어는 얘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두 와이어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그다음에 얘는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자기장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두 개가 벡터의 합으로 서로 만나서 캔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심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그런 자기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캔슬이 돼가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요 와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와이어의 이 부분은 안쪽으로 볼 때는 계속 이쪽 왼쪽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여기서도 왼쪽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올 때도 이거를 감아야 되니까, 예, 제 손이 뭐 이렇게 안 되겠지만, 뭐, 이 뒤쪽에 있는 와이어도 계속 그 왼쪽 방향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코일의 안쪽은 항상 다 모든 그 자기장이 다 왼쪽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안쪽에는, 이 코일의 안쪽에는 항상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자기장이 존재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에는 이 바깥쪽으로 서로 다 그 가리키는 예, 그런 자기장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 코일의 이쪽 수직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코일이 보통 코일 근처에 생기는 자기장의 형태라서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예,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와이어만 혼자 있으면은 이 와이어 주변에 다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데 저거를 코일의 형태로 감으면은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에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얘들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원리를 아주 잘 활용한 게 뭐냐면 그 전자석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영구자석 말고 영구자석이야 그냥 붙이면 항상 그 자기장을 띠지만 평소에는 그 자기장을 안 띠고 있는데 저희가 전류를 가해주면 얘가 갑자기 그 자석처럼 행동하는 예, 그런 게 보통 저런 전자석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그 그러니까 전자회로에서 제가 그 예를 드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스피커를 어떻게 구동하냐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스피커라는 게 결국엔 저희가 되게 얇은 방막을 계속 되게 빠른 시간에 어떤 저희가 가해준 신호에 따라 정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이걸 빨리 흔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되게 얇은 방막 뒤에다가 예를 들면 뭐 자석을 놔둔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저런 코일 안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럼 제가 여기다가 그 전류를 흘릴 때마다 이 자석이 뭐 한쪽 방향 또는 다른 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가 가해준 전류에 맞춰서 그만큼 진동을 할 테니까 제가 그러면 주어진 전기 신호를 그 소리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스피커고
거꾸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막 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면은 마이크가 결국에는 이런 마이크가 결국엔 인식을 하는 원리가 거꾸로 말하면 얘가 이렇게 그 진동을 하고 사실 이게 진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보통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루프가 형성돼 있을 때 그 안에 지나가는 자기장의 양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때 전압이 형성되는 거를 저희는 보통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의 방막이 막 흔들리면은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전압의 신호를 만들고 그 전압의 신호를 받아다가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의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파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칠 때 저희가 보통 AD 컨버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덕터가 사실은 좀 웃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처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그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 안쪽에 원래 없던 그런 그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상황에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 여기에 없던 자기장이 갑자기 생기면은 아까 또 그 마이크의 원리로 생각해봤던 그 패러데이 법칙을 생각해보면은 없던 자기장이 갑자기 생기니까 얘 입장에선 그것 때문에 전압이 또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약간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류를 흘렸더니 저희가 밖에서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가 자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스스로 자기장이 생기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다시 스스로 전압을 형성해내요. 그게 사실은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런 코일 형태의 인덕터라고 하는 애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저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어, 만약에 이런 인덕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덕터를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와이어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와이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전류를 흘리는데 그냥 일정한 전류를 계속 흘리면은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러니까 전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루프가 있을 때 그 루프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정한 전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요원에 흐르는 그 자기장의 크기는 0이 아니지만 그 크기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전압이 발생을 안 하는데 제가 요거를 시간에 따라 바꾸기 시작했다. 시간에 따라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코일이 요 안에 생기는 그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는 걸 못 참아서 그거를 어떻게든 캔슬해 주려고 스스로 그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뭐그 렌즈의 법칙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자기장의 양이 그러니까 뭔가 자연계에서는 뭔가 바뀌려고 하면은 그거를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뭔가 전압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보통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 현상들 때문에 여기에 원래는 없던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전압이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얘에 비례하고 그거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보통 저희가 L이라고 쓰고 이거를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저희가 그 컵패스를 얘기할 때 전류는 dv over dt에다가 앞에다가 컵패스턴스를 곱한 이거랑 거의 대칭적이죠. 그래서 그 사실 인덕터가 들어가 있는 보통 이런 코일이 들어가 있는 회로는 사실은 얘랑 해석하는 형태가 되게 비슷한데 그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V랑 I가 하는 역할이 얘네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도 나오고 뭐 거의 유사한데 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근데 해석할 때는 사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약간 그런 차이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인덕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인덕터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